두 번째로 저기 투자 관련해서 중국 개인 투자 중에서 손해 보는 비율하고 이익 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죠, 혹시 대표님? 얼마 정도가 이익 보고 손해 볼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요? 예. 그러니까 그 중국 투자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국 개인 투자자. 아,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예. 글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50% 이상 되나죠? 60% 정도? 90%입니다. 아, 90%가 손해를 봐요? 90%가 손해 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이제 중국의 저명한 투자 전문가 쓴 글인데 네. 10년 전에도 3천이고 10년 후 지금도 3천이고 중국 주식시장은 도대체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 90%가 70주식的 산후 이게 90% 개인 투자가 산후가 개인 투자 얘기거든요. 네.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어, 그리고 중국 시장에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중국 투자자가 지금 여기 보면 1.9억 정도 돼요. 네. 네, 정도인데 60%가 1,000만 원 이하 금액 투자예요. 아. 그러니까 그 중국의 소액 투자자들. 예, 대부분 오해하시는 분 중국 투자가 엄청 많으니까 금액이 엄청 많이 할 거로 생각하시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양이 많지만 금액을 보면 합치면 안 커요. 개인 투자를 하는 금액이. 회전율은 전체 회전율이 중국 투자자들이 3,500%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게 예. 자주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투자하는 기본 주체가 보시면은 고등학교 이하 학력이 43%예요. 아, 그러니까 잘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 금융에 지식 거의 없는 사람들이 그냥 단타로 계속 하는 그런 투자자지.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많이 또 차이가 나거든요. 한국 그래도 대부분 이제 대학을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금융에 대해서 좀 기초 지식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하고 완전히 다른 시장이다. 1.9억이 많다고 해서 그 숫자가 큰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절대 금액이 굉장히 작고 총 금액이 작습니다. 생각. 예. 하긴 뭐 미국 아니 저 중국 주식 시장의 전체 그 시장이 일단 규모가 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일부 분들이 이거 엄청나게 하니까 중국 시장이 개인 투자 금액이 엄청 크고 뭐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고요. 예, 그래서 90% 정도가 손해 보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심지어 기관 투자자도 투자 손실이 80% 손실 보고 있습니다. 10년을 보면. 아, 최근 10년. 예.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중국 주식 투자를 처음 한 게 2003년이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한국 기관 투자자도 거래를 해준 데가 없어서 제가 출장 중국에 다니면서 중국 가서 현지에서 개설해서 투자를 했어요. 2003년부터.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회계본 파트너는 이제 투자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일부만 갖고 있고 지금까지 16년 갖고 있거든요. 장기 투자죠. 네, 16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500만 원씩 3개 기업에 투자를 했었는데 결과를 말씀드리면 한 개 기업은 없어졌고 한 개 기업은 200%, 한 개 기업은 1350%. 2년 전에 까봤을 때 계좌를. 지금은 모릅니다. 2년 전에 한번 제가 가서 중간을 보고. 그 1350%면은 상당한 수익 아닌가요? 근데 금액이 적잖아요. 왜? 사람들이 수익률보다 금액을 보셔야 되는데 수익률을 보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수익률도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수익 금액이죠. 예. 그 처음에 그렇게 좀 확신을 가지고 많이 하셨으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중국 주식에 대해서 몰랐고 그러니까 중국 출장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 애들이 중국 친구들이 이제 권하고 이제 지금은 제가 중국에 자문을 하거든요. 예, 중국 기업에 자문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저도 몰랐었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중국 주식 시장이 어렵다. 기관 투자조차도 80% 손해 보고 있다. 예, 개인적으로 제가 중국에 가서 근무하면서 회계법인에서 이제 권해서 중국 펀드를 또 들은 게 있거든요. 회사 차원에서요. 아, 네. 그것도 10년이 넘었는데 많이 났습니다. 중국의 대표 펀드에 들었는데. 아니, 근데 네. 그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이게 남 얘기 같지 않은 게 네. 한국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한국도 액티브 펀드 들어가지고 지금 장기 수수료 빼고 뭐 하면은 마이너스가 대부분이라는 얘기도 기회비용 계산하면 훨씬 크죠. 네. 예, 그게 다른데 투자했을 때. 이게 신흥국의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뭐라 그럴까 그 중국 시장만의 어떤 그 불확실성 그 어떤 그 모럴 해저드 이런 것들 회계 부정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신흥국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박스권 장세에 gat혀 있는 게 왜 우리는 왜 미국처럼 우상향으로 계속 못 갈까에 대한 퀘션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겹쳐지죠. 가장 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의 주가가 오르게 해서는 시가총액은 커지만
기본적으로 주식 수하고 연결이 가장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의 문제네요. 예, 주식 수가 일단 중국은 통제가 안 돼요. 유상증자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분이 희석이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국 투자자들이 모르시잖아요. 그다음에 띵정이 만연해 있어요. 유상증자가. 불균등 유상증자가 만연해 있는데 그것도 한국 투자자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그 미국에 상장된 네.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네. 그런 정도로 투자를 좀 압축을 해야 된다. 대형. 그 중에서도 다시 나와야 됩니다. 중국에 지금 상장된 게 미국에 200개 정도 돼요. 꽤 많네요. 예, 이게 조그만 것까지 뭐 예를 들면 직접 상장된 데도 있고 예를 들면 그 중국에서는 그 베이커 공司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상장, 우회 상장 이런 기업들까지 하면 한 200개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골라서 대표적인 기업을 좀 공부하셔서 투자하길 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어떤 성장세, 그다음에 상승 이런 거, 주가 상승 이런 거 보면서 와 이러면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 기업을 전부 다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리바바도 6년, 애플도 6년째 갖고 있고 마오타이도 한 6년째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처음 기업 말고 추가로 저는 계속 지금 개인적으로 갖는 기업도 한 6년 이상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6년 동안 쭉 보면은 항상 투자자들이나 권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비싸니까 안 된다 막 그러시는데 아니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 중국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근데 또 계속 저는 이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신문에 기사에 인터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뢰밭속의 황금찾기라고 그러니까 지뢰만 잘 피하시면은 황금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지뢰를 피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그냥 대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형 몇 개 기업에 한정된 그러니까 저 중국에 지금 4,000개 정도 기업 되는데 제 기준으로 필터링 하면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다른 분하고 틀릴 수 있어요. 저는 10개 미만으로 보거든요. 4,000개 중에 10개? 예, 10개 미만으로 봅니다. 사실 중국에 있을 때 이제 예를 들면 중국의 회계법인 친구들이 감사를 중국 친구들이 많이 지금도 해요. 예를 들면 뭐 방송에 한국 방송에 얘기할 수 있지만 마오타이나 뭐 중국의 동방명주나 한국 기업,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는 기업 감사인 제 친구거든요. 중국인 친구거든요. 중국인 친구가 저한테 그런 몇 년 전에 나 중국 기업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야 나도 우리 중국 기업 감사하면서 투자 안 하는데 너 어떻게 하려고 감사하면서 너무 보이니까 자기가 보이니까 그러는데 그렇거든요. 그래서 중국 기업을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은 ETF나 모르시면 뭐 개별 기업도 하셔야 되는데 중국 기업은 철저하게 본인이 공부하셔서 개별 우량 대형 기업 위주로 꾸준히 분할 매수하시는 걸 권하고 데이터가 딱 보여주니까 그다음에 명백하게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ETF나 지수 추종의 ETF나 뭐 5G나 뭐 신기술 뭐 이런 거 쫓아가셔서 ETF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게 잠깐은 오를 수 있는데 장기로 갖고 계시면 반드시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말 뭐 말씀하신 지뢰밭에 황금처럼 황금도 분명히 있지만 그 주변이 다 지뢰밭으로 쌓여 있다. 그러니까 그 지뢰를 피해서 그것만 캐내야 되는. 그러니까 위험성이 큰 거잖아요. 크죠. 지뢰 밟으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일부 이제 중국의 이제 공모주 펀드 같은 게 하면 반드시 돈보다 그거는 잠깐이고요. 장기로 갖고 계시면 반드시 손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우리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공모주만 막 점상하고 막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하면 쭉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오랜 기간 몇 년 동안 횡보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중국은 굉장히 정형화가 돼 있어요. 틀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업도 있지만 또 그러지 않은 기업도 있는데 거기는 그게 거의 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폭탄 돌리기처럼 몇 달 한 4, 5개월 바짝 올려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 정부의 그 생각도 잘 아셔야 돼요. 왜냐면 한국도 70, 80년대 주식 투자자의 이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본을 끌어들여서 예를 개인 자본이나 다른 국가의 자본을 키워서 산업을 키우는 게 목적이지 주주이익이 먼저가 아니거든요. 중국의 반도체도 똑같아요. 뭐 1,400개 모든 정부 31개 중국 성이 거의 다 반도체 기업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게 제대로 된 투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기업을 우리가 보통 이제 계열사로 가지고 네. 있는 관계사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부실의 어떤 네. 폭탄을 다 쥐고 짊어지고 있는 있는 거죠.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딴 데서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예, 제가 뭐 조금 갖고 있는 게지만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갖고 있지만 우량회라는 기업이 있어요. 거기도 수익 우량회. 우량회. 예, 우량회 술 백주. 아, 우량액. 예, 예. 우량회 정말 우량회 항공 우량액. 예. 아, 우량액. 예. 근데 그 기업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기업을 갖고 있어요. 술 회사가. 예. 이제 마오타이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지금 6년 이상 갖고 있는데 뭐 6년 동안 수익률 굉장히 많이 줬지만 그러니까 마오타이 엄청나던데요. 예, 예. 예, 사실 개인적으로 떨어지면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는데 그 기업도 최근에 2천억 정도 손실 나는 그 고속도로 기업을 매수했어요. 아, 여기 그러면서 한 얘기가 CEO가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국영 기업은 주주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산당과 국가 이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거 고속도로를 하면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고가 국영 기업들 CEO 사고가 중국에 좀 한국과 많이 틀립니다. 약간 본인들 입장에서는 애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걸. 그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강요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방정부가 투자할 여력이 안 되고 지방정부 부채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렇지. 그럼 예전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예, 우리 70년대, 60년대, 70년대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자료들 보면 대통령이나 뭐 장관이 임자 이것 좀 해봐. 그러면 해야 되고. 근데 또 그걸로 또 우리 성공했잖아요. 뭐 조선소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화학이 됐든. 근데 그런데 그게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는 좋죠. 국가 전체적으로는 엔티프레시를 해주죠. 근데 그 엔티프레의 대가로 투자자들은 프레시를 해주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그치. 투자자들은 계속 그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고 뭘 하고. 그런 걸 위해서 계속 이제 분위기를 띄우고 커창방도 등록제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띄우죠. 자본을 계속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에 이제 좀 돈 있는 중국 친구들은 저한테 그러니 너 그거 잘 알지 않냐? 왜 투자를 하냐? 뭐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돈이 부족하니까 중국 개인들 돈이 많습니다. 그 스팡찬이라고 한국말 꼽을 쳐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비자금. 예,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게 많습니다. 현금 막 그러니까 어디다 쟁겨놓고 이런 게 많다고 많습니다. 들은 것 실제로 같아요. 많습니다. 그런 거 끌어들여서 이제 주식시장 키우고 하죠. 근데 가장 큰 목적은 그 산업을 키우는 거지 주주이익을 위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하고 이런 사고가 문화나 완전히 DNA가 한 100년에 걸쳐서 완전하게 발전한 국가가 미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하는 게 상대적으로 돈을 안 버는 거 둘째 문제치고 일을 가는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사실 주식시장 자체가 잃지 않는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 벌게 돼 있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도 그 뭐 서학개미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하잖아요. 근데 뭐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겠죠. 개인이나 기관들이. 그러니까 일단 투자자 유동성이 엄청나게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도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행위들을 통해서 주식수도 좀 줄이는 노력도 있겠지만 외국에서 자본이 엄청나게 계속 밀려 들어가는 그러니까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 곱하기 효과죠. 예를 들면은 기업이 돈도 잘 벌고 자본의 생산성도 높고 또 신뢰성도 있고 자본을 또 주주에게 환원해주고 주주 친화적이고 환경 전체가 좋기 때문에 돈도 또 모이고 이렇게 곱해지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말씀을 나누면서 그럼 왜 대표님은 그 미국 투자 그러니까 우리 투자 자문 회사를 운영하시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회사를 운영하셔야지 왜 중국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 이런 회사를 하시는 건지 창업을 하신 건지 제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제가 지금 70%는 중국 기업하고 30%는 그 미국 기업 하잖아요. 근데 중국 기업이 말씀 들어보면 중국은 가면 안 되는데. 중국 기업은 사실은 투자한 기업이
두 개 기업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아. 세 개까지 세 개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의 기업이 거의 뭐 그 보시는 투자자분들은 뭐 이렇게 몰빵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거의 뭐 비율이 60, 몰빵이에요. 70% 넘어 한 기업이요. 예. 아, 한 기업에 예. 그러니까 전체 가지고 운영하는 자금의 예. 70%는 중국에 투자하는데 또 그 그 자금의 중에서 70%가 한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한 개 기업, 예. 한 개 기업 다른 기업에 30% 들어가고 예, 예, 진짜 몰빵이네요. 예. 어디예요? 저는 계속 2015년부터 마오타이에 계속 투자했습니다. 아, 마오타이. 네.